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많이 들어보고 투자도 하고 있는데 잘 몰랐던 그 무언가를 이 영상 하나로 모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기업들도 다뤄볼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한국의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가 떠오르시죠? 삼성전자의 2008년부터 현재까지의 주가입니다. 지금 보시면 한 3번 정도의 큰 상승이 나왔는데요. 2010년 초반에는 스마트폰이 들어오면서 반도체의 수요와 갤럭시가 엄청나게 팔리면서 127%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5년 뒤죠. 서버 증설을 한다면서 엄청난 반도체 판매가 일어났는데요. 15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2020년 말부터 지금까지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차트를 볼 때 속으면 안 되는 게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상승보다 세 번째가 더 커 보이니까 이건 무조건 100% 이상이다 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85%밖에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45,000원에서 지금 84,000원까지 85%밖에 상승을 안 했는데 그 전에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작아 보이지만 그것 또한 큰 상승이었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상승이 일어나는지 세 번째 상승은 무엇이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바로 전기차, 인공지능, 클라우드, 5G 등 관련돼서 반도체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슈퍼사이클인데요. 이번에 세 번째 슈퍼사이클이 진짜 오게 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슈퍼사이클을 알기 전에 반도체에 대해서 기본은 알고 가야겠죠. 간단히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랑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메모리, 기억이죠. 바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고 비메모리는 저장하지 않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게 비중을 보게 되면 메모리는 30%, 비메모리가 70% 비중이니까 비메모리 시장이 더욱더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더 편하게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메모리 반도체는 스마트폰, TV, 냉장고 같은 게 있고 비메모리는 PC, 노트북, 통신칩, 태양광 패널 등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어제 뭐 먹었지? 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저장했던 기억을 꺼내오는 게 메모리 반도체고 2 더하기 2는 4다. 이렇게 우리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비메모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각 기업들이 어디가 포지션이 있냐 보게 되면은 메모리 반도체 쪽에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인텔,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TSMC, 퀄컴, 브로드컴, 인텔 등이 있습니다. 반도체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설계하는 회사랑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설계하는 회사를 팹리스 회사라고 이야기하고 제조, 생산하는 업체를 파운드리 회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각각의 기업을 살펴보면 설계 쪽에는 퀄컴, AMD, 엔비디아, 하이실리콘 등이 있고 제조 쪽에는 TSMC랑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같이 하는 회사를 종합반도체 회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회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반도체의 종류와 기업의 구조를 봤으니까 이제 요즘 뉴스에서 매일 나오는 반도체 이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전기차, 스마트 가전, 스마트폰, 노트북, 클라우드 등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곳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 자동차보다 전기차를 이동하면은 반도체가 2배로 들어간다고 하고 자율주행이 진행된다. 그러면 10배의 반도체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요가 상당히 많은데요. 거기에 따라 공급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요즘에 기사가 상당히 많이 나오죠. 미국 전역을 덮친 한파 때문에 삼성전자가 오스틴 공장을 셧다운했다. 혹은 TSMC는 겨울 가뭄 때문에 공급이 비상이 걸렸다. 그리고 일본에는 지진이 또 났죠. 그리고 화재가 난 반도체 대란이 일어난 곳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에 더불어서 반도체 생산하는 공장들이 조금씩 멈추는 게 생기면서 그 부족 현상을 더욱더 극대화시켰습니다.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해지니까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유럽의 메르켈 총리는 반도체 자립하자고 하면서 36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공룡 기업들이죠.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은 반도체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업체들은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인텔은 파운드리를 다시 재진출하겠다고 선언을 했고 엔비디아는 CPU 시장을 진출했습니다. 그리고 TSMC는 3년 동안 1000억 달러
규모를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반도체 업체 중에서 최고 규모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삼성도 조만간에 어떻게 투자할지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든이 또 이번 주 지난주 계속 얘기하고 있죠. 반도체 정쟁이다 이야기하면서 반도체를 들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인프라 투자를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중국을 견제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나머지 기업들도 지금 미국으로 들어와서 투자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당연히 바이든의 요 행동이겠죠. 이거에 따라서 반도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결정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시장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 보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반도체 시장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2013년부터 2024년까지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면 꼬부랑꼬부랑 하더라도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삼성전자 차트를 본 것처럼 비슷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은 2019년 포캐스트보다 2020년이 줄어든 걸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슈퍼사이클이 올 거라는 예측을 계속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 시장 전망을 볼 때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메모리랑 비메모리를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2019년부터 조금씩 격차가 나기 시작하는데요. 비메모리 시장이 상당히 크게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메모리 시장은 그렇게 큰 이율이 많이 안 나는 시장으로서 상승은 하지만 좀 더딜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국가별로 시장 점유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쪽을 보게 되면은 한국이 꽉 잡고 있죠. 58%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이 미국이 28%입니다. 그리고 비메모리 부분을 보면은 미국이 70%를 차지하고 있죠. 상당히 많은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시장이 앞으로 성장성도 좋은데 미국이 많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여기에 맞춰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디에 투자하면 좋을지 세 가지 꼭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론 이래도 저래도 난 좋다 요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리기를 설계랑 제조하는 회사가 있고 각각의 점유율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앞으로 점유율을 넓혀가는 기업에 투자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편한 투자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조 기업에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인데요. 지금 아래 티커를 써놨습니다. ASML, AMAT, LRCX, KLAC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은 노광장비 업체로 보면은 ASML이 85%로 그 비중이 거의 독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독점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지금 ASML 같은 경우에는 제가 커뮤니티에도 자주 말씀을 드리죠. 반도체에 투자하고 싶은데 어디에 투자할지 모르겠으면 ASML을 검토해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의 해자 기업에 가깝고 그리고 각 기업, 지금 삼성전자나 TSMC가 ASML에다가 수주를 넣어놓은 상태고 그게 지금 1년, 2년이 아니라 3년, 5년치가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ASML은 지금 매출은 거의 잡혀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착 장비로서 AMAT가 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시각 장비는 LRCX가 52%로 가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비를 만드는 기업도 한 번씩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내가 제일 잘 나가입니다. 투자는 언제나 소외되지 않고 잘 나가는 기업, 즉 점유율이 높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설계 팹리스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퀄컴이 21%, 브로드컴이 20%, 엔비디아가 18% 순인데요.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 때는 브로드컴이 퀄컴을 앞질러서 기사가 나오기도 했죠. 그만큼 1위와 2위의 격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두 기업의 5년치 차트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옥신각신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브로드컴이 빨간색, 퀄컴이 파란색입니다. 그런데 파란색이 좀 많이 내려와 있죠. 지금 현재 퀄컴이 실적이 기대치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하락한 상태인데요. 이런 악재는 곧 호재로 작용되기도 합니다. 반도체가 다시 정상화가 이뤄지면 매출이 말해줄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제조 점유율, 파운드리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TSMC가 55.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바로 뒤를 이어서 16.4%로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3위 UMC까지 같이
5년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지금 UMC랑 지금 TSMC는 올라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올라가다 만 것 같이 보이죠. 그만큼 한국에 상장돼서 조금 많이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온다. 그러면 저 빨간색을 넘어서 더 많은 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새로운 미래 AI 반도체입니다. 기존의 자동차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는데 반도체가 10배가 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현재 요걸 되고 있는 게 엔비디아 GPU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엔비디아를 좋게 보고 있는데 이걸 가만히 놔두지 않겠죠. 당연히 10배가 들어가지 않고 8배가 들어가게, 5배가 들어가게, 2배가 들어가게 점점 개수를 줄이는 작업을 할 겁니다. 그게 이제 AI 반도체가 들어오는 시기가 될 텐데요. 이걸 만들려고 지금 공룡 기업들이 둘 다 발벗고 나섰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엔비디아 등 어떤 기업이든 이걸 만드는 순간 반도체 기업으로서 다시 발돋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얼마나 올라가고 있는지 시장 규모를 보게 되면 연평균 44%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들어오고 싶은 그런 시장이겠죠. 제가 생각하는 두 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엔비디아랑 애플입니다. 이 두 개의 기업이 AI 반도체로 어떤 것들을 내놓는지 앞으로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해외 이야기만 한 것 같아서 국내 반도체 기업 리스트를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전 공정, 후공정, 그리고 시스템까지 해서 소재랑 장비 기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거 관련돼서 영상을 한번 올렸는데요. 지금 뭐 사지 그 시리즈에서 국내 반도체 기업을 말씀드리고 여기서 어떤 기업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거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은 오른쪽 위에 링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투자하시는 분들은 요 차트를 캡처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 투자하려면 꼭 알아야 될 것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이제 한눈에 들어오시나요? 정리를 다시 해보면 반도체 장비 기업으로는 ASML을, 반도체 선두 기업으로는 삼성과 퀄컴을, AI 반도체 기업으로는 애플과 엔비디아를 뽑아봤습니다. 이건 매수 추천이 아니니 투자에 참고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주변 지인분들께 많은 공유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수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